고맙습니다. 감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민 최고위원님은 감기가 걸려서 많이 몸이 무리하셨는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숫자를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본을 수도권이 모두 빨아들이면서 지역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지역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있는 사람도 내쫓을 판입니다. 가히 지역 파괴왕이라 부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세금은 모두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역으로 갑니다. 이것이 줄거나 끊기면 지역 살림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든 종부세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주택의 경우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대폭 낮춰서 부담지는 사람 수를 줄였습니다. 2022년에는 119만 5천 명이 종부세를 냈지만 지난해는 40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전 국민의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수백만, 수천만 원의 세금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세금의 대부분은 부동산 초부자 4만여 명이 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 90%가 낸 세금 액수는 전체 11.5%에 그쳤습니다. 1주택만 가진 시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봅시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1가구 주택자는 17만 명입니다. 공시가격은 평균 17억 1천만 원, 시가로 24억에서 28억 원 정도입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2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0평 미만 집 월세가 평균 63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곳에서 삽니다. 1년이면 7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부부 공동 소유인 40억 원 시세 아파트의 종부세가 25만 5천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부세 폐지를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미가 보이자 윤석열 정권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종부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기어코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지원금이 줄게 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겁니다. 그게 대부분 지방교부세, 즉 종부세에서 나온 돈입니다. 종부세의 70%를 수도권에서 걷지만 75%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지난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4조 1951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세 수입의 50% 이상인 지자체는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지방세보다 부동산 교부금이 많은 곳이 14곳입니다. 이런 곳에 교부세가 안 들어오면 큰일이 납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세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김제시는 144억 원, 익산 140억 원, 정읍 139억 원, 남원 137억 원이 줄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또 심각합니다. 화천, 양구, 인제 등은 부동산 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더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정신이 아닌 장단에 맞춰주면 초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빈익빈 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 정책을 막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멈추고 지역 부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TMF 사태도 또 남 탓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문재인 정권 탓은 할 수 없으니 애꿎은 이커머스 업체들을 때립니다. 김건희 씨의 방패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금융감독원장의 직무유기는 뒤로 감춥니다. 공범의식이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TMF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사안일과 무능이 만들었습니다. 금감원은 2년 전에 티몬과 UMF의 자본 잠식 상태를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자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검찰처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가 더 발생할지 걱정입니다. 정부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카드사와 피지사에 손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이커머스 업체들이 스타트업 형태들이 많았다며 또 남 탓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은 덮고 희생양을 찾는 행태가 딱 정치검찰의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태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공정위의 설립 목적은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관리 감독입니다. 큐텐의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와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자본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정위가 먼저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직자들은 검찰 독재 정권이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롭다는 걸 압니다. 검찰 독재 시대에 납작 엎드린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진짜 문제는 공직사회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윤석열 검찰 독재로 인해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5월까지 미정산 금액을 2,1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6월, 7월 미지급금이 남아있고 사태 2달 전부터 할인율을 높여 매출을 늘렸기 때문에 피해액이 몇 배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감추고 숨기고 축소하고 남탓하기만 바쁩니다. 윤석열 독재는 국민에 봉사하고 나라 발전을 이끈다는 공직자의 자긍심을 빼앗았습니다. 근본이 흐트러져 있는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대학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 있는 한 공직사회는 더 망가질 겁니다. 국민에 대한 애정과 의무감, 자긍심을 가진 공직자들이 힘든 시절을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큐텐의 횡령 등 범법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정권은 검찰 정권답게 오로지 큐텐에 대한 단죄로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시장 감독이라는 정부의 책임은 사라질 겁니다. 이 또한 지긋지긋하게 보아온 정치검찰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남탓, 유체이탈 화법도 박근혜 정권과도 판박이입니다. 정권의 말로도 판박이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 당국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MF 사태 피해자 여러분께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나 떨고 있니? 모두가 알고 있는 모래시계의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돌아온 이 말은 바로 오늘 두 여성의 심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일 듯합니다. 한 명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숙명여대 총장에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심사 지연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힌 문시연 교수가 취임합니다. 이사회는 의결 종족수를 재표결의 이유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기존의 의결 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숙명여대 채용 비리 뉴스가 JTBC에 보도되었는데 경쟁자였던 장윤금 총장이 검찰에 입건된 것이 이사회가 다른 시도를 못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며 오랜 기간 노력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사회가 피하고 싶었던 문시현 총장의 역할이 숙명여대의 신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석사와 박사 학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김건희 씨는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서 표절 정황이 보인 석사 논문의 검증이 재개되어 학위를 잃을까 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당연히 박사 학위도 취소입니다. 여기 떨리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진숙 씨입니다. 국민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윤 대통령이 언제나처럼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본인을 임명해 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겠지만 임명되자마자 탄핵될까 봐 떨고 있습니다. 경찰 고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도의 2배를 넘게 사용하고 혼밥을 위해 사용하고 80리터가 안 되는 연료 탱크에 당시의 평균 유가를 곱하면 15만 원 이상을 넣을 수가 없는데 200만 원을 결제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조사가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할 내용이라 떨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한 사람은 새벽 3시에 카톡을 합니다. 어설픈 맞춤법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반복해서 읽어야 알 수 있는 카톡을 하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진실인 양 쏟아냅니다. 본인 스스로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한 사람은 새벽 4시에 빵을 삽니다. 4,000원어치 빵을 사고 접대용으로 공무를 위해 샀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4,000원어치 빵을 접대받기 위해 새벽 4시에 이진숙 씨를 만난 갑은 누구랍니까? 반반 나눠 드셨으니 2,000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드셨으면 반칙입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부끄럽고 떨리는 것이 당연한데 양심이 있다면 떨리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표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위반합니다.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너무나 다른 분들이니 전혀 안 떨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까? 빨리빨리의 대명사인 대한민국에서 40여 페이지 표절 검증에 2년이 넘게 걸려야 합니까? 주가 조작 공범들은 다 실형을 받았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요식적인 황제 조사를 용인해야 합니까?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공직에서 탄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잘못된 인사는 계속해서 탄핵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떨고 있지 않다면 기필코 떨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12척의 쇠빙선을 마련해 주신 국민의 의지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새벽 4시에 빵을 샀어요. 네.